아까 김준일 평론가가 계속 걱정했던 국민의힘 상황 좀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걱정은 하세요, 근데. 엄청 걱정하죠. 진짜? 그러면. 자, 일단 오세훈 서울시장이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대선 출마 선언 하루 앞두고 갑자기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돌연 불출마를 선언했는데 이유 뭐라고 보세요?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될 것 같으면은 왜 불출마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딱 계산을 해보니까 안 될 것 같다. 안 되게 만드는 분위기로 쫙 몰고 가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본인이 느꼈을 거고, 제가 조금 좀 그쪽 분들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며칠 전부터 한덕수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더래요. 아, 오세훈 서울시장이? 네, 한덕수 출마론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뭐냐, 이게 맞는 거냐, 그럼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민의힘 경선에 나오는 거냐, 아니면 안 나오게 되면 나중에 뭐 단일화하는 거냐, 한덕수의 기본적인 생각은 뭐냐, 이렇게 좀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러한 분위기도 상당히 좀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아니냐,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저는 잘 선택하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아, 잘 선택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막 치고 올라가지 못하는 분위기였잖아요. 자꾸 주춤하거나 좀 떨어지는 그런 분위기. 토어제라든지 뭐 명태균 씨라든지 뭐 여러 가지 본인에게는 불리한 요인들이 발목을 잡은 것이 아니냐,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정치인들 있잖아요. 될 것 같으면은 어떻게 해서든 출마합니다. 모든 명분 만들어서. 근데 이제 안 될 것 같으니까 여러 가지 명분 만들어서 그냥 안 하는 거죠. 근데 이제 향후 행보가 어떨까? 그게 궁금해요. 그냥 경선에 관여를 안 할까? 아니면 누굴 밀어줄까? 그것도 하나 볼 관전 포인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뭐 비슷한 생각이고, 최근에 여론조사 보면 제가 수치는 안 말씀드리겠지만 오세훈 시장이 주춤하고 좀 떨어졌어요. 더 오히려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최근 거는 2% 지지율만 나올 정도로, 다른 사람들은 이제 뭐 9% 10% 나올 때 5% 나올 때 그 정도로 이제 많이 빠졌으니까 어렵겠다. 그리고 이게 그냥 소위 말해서 백수였으면 상관이 없는데 서울시장은 내려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돈도 뭐 돈이고 여러모로. 그리고 한덕수 오늘 뭐 어제 오늘 중앙일보나 기타 등등 여러 언론들이 지금 나온 거 보면은 한덕수 추대론에 대해서 강하게 문제 제기를 했다. 원래 그 오세훈 시장을 지지하는 의원들이 제일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처음에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상당수가 이제 한덕수 쪽으로 좀 갈아타고, 그거를 이제 성일종 의원이 좀 주도를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좀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중간에 나중에 후보로 뽑혔는데 한덕수랑 단일화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많이 지면은 서울시장직만 날아가고 이제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해가지고 한 것 같은데, 그냥 안 나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예. 지금은 오세훈 시장은 나중을 보는 게 차라리 낫겠다. 지금 사실 말씀하셨듯이 이제 당초에 성일종, 박수영 의원 등 한 50여 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 촉구하는 기자회견 열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돌았잖아요. 보도도 나왔고, 근데 당 지도부가 자제를 당부하면서 기자회견 대신에 성일종 의원이 SNS에 이제 개인 및 대표의 자격으로 시대의 요구를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라는 장문의 글을 올리면서 대선 출마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입장을 밝혔어요. 성일종 의원에게 묻고 싶어요. 한덕수 권한대행은 윤석열 정권 2인자였거든요. 여러 가지 국정 파탄의 문제, 비상계엄과 탄핵, 이거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시대적인 요구를 외면하지 말라라는 것이 결국엔 출마라는 거잖아요. 이분을 내세우면은 선거에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되질 않아가지고, 성일종 의원이 그냥 독자적인 생각이 아닐 수도 있겠다, 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이제 안 좋은 어떤 그동안의 관행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외부에서 꼭 이제 찾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도 그랬고, 예전에 이제 반기문도 그랬고, 이게 본인들이 어쨌든 책임 정당으로서 본인들이 그 어떤 대선 후보를 만들어내고 끝까지 밀어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매번 외부에서 인사 찾아가지고 또 원샷 뭐 이제 단일화 얘기하고 이러면은 누가 내부에서, 홍준표 시장이 맨날 불만했잖아요. 용병 갖다 쓴다고. 저는 홍 시장 비판 많이 하지만은 그게 맞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맨날 외부에서 갖다 써가지고 어떻게 눈속임으로 하고, 또 이런 결과 나오면 또 책임도 잘 안 지려고 하고, 굉장히 안 좋은 관행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한덕수가 예를 들면은
굉장히 행정의 달인이고 중립적인 인물이라도 쉽지가 않은데 그런데 한덕수는 지금 사실상 국민들이 특히 중도층에서 보기에는 그냥 윤석열하고 같은 배를 탄 사람이에요. 이 내란 사태에 책임이 있고 그리고 최근에 헌법재판관 임명도 하고 그러면서 이거는 사실상 윤석열의 아바타다, 꼭두각시다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이게 나온다고 해서 대망론이 현실이 될까?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예. 지금 사실 또 가장 큰 문제가 한덕수 추대론의 시나리오를 보면 경선에 참여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외부에 있다가 어느 시점에 이제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서 경선으로 선출된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단일화하겠다는 시나리오잖아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친한계에서 이제 김종혁 전 최고 같은 경우는 SNS에 거대한 음모가 경선판을 뒤덮고 있다. 물러난 대통령과 여사의 측근들이 각본을 썼을 가능성이 있고 감독은 친윤 지도부, 주연은 한덕수 총리. 이렇게 비판을 했더라고요. 뭐 물론 이제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오늘 뭐 특정인을 옹립하는 일도 불이익을 주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말은 했습니다만 이런 시나리오가 돌면서 이제 문제의식을 갖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설계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대통령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치적으로 상당히 좀 노련한 분들, 전문적인 뭐 전략과 판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실에는 아직도 있는 것이고 별로 솔직히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뭐 하겠어요? 야, 다음번 대통령 누가 될까? 우리 누구 만들어 볼까? 막 그러한 유혹을 스스로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실이 좀 설계자가 아닐까. 그에 또 김건희 씨가 한덕수 총리의 부인하고 상당히 막역하고 한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지난주에 또 만났다라는 얘기까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은 대통령실이 중심이 돼가지고 한덕수 대망론을 띄우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점심 때 제 정치권에 있는 분하고 점심을 먹다가 한덕수 얘기가 나왔어요. 출마한대요, 저한테. 그래서 출마한다고 이게 말이 되냐 그랬더니 일주일 전에 한덕수 측근이 본인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출마할 거니까 도와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더니 트럼프가 대통령 출마할 거야? 라고 물어본 거. 그리고 그날 아침에 갤럽의 여론조사에서 등장을 한 거. 이걸 그냥 누군가가 그냥 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건 다 작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깜짝 놀래가지고 딴 데도 알아봤더니 출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거대한 설계판이 움직이고 있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 같은 경우도 본인 생각이 없다가도 주위에서 총리님, 진짜 대행님, 진짜 국정 운영 있고 통상 전문가고 지금 주미대사 인맥도 있고 여러 가지로 국정 경험도 풍부하고 나가면 된다니까요. 진짜. 난가? 그렇게 하면은요. 그러니까 진짜 난가? 내가 나일 수도 있겠네.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까지도 저 출마 안 하거든요. 저 권한대행으로서 대선 관리 잘할게요. 그리고 관세 전쟁 벌어진데 차기 대통령한테 좀 제가 잘 정리해가지고 잘 넘겨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 출마 안 해요. 이런 얘기가 안 나오는 것을 보면 본인도 출마하는 생각이 강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출마를 하려면 빨리 결정을 해야죠. 예, 지금 시간이 지금 대선 어쨌든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계속 시간을 질질 끌고 오히려 그러면 후임자가 대선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니까 하려면은 빨리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 한덕수 입장에서 그냥 꽃놀이패 같아요. 예, 한덕수 개인으로 보자면은 뭐 자기한테 이렇게 막 러브콜이 쇄도하는데 이거를 즐기는 것 같은데 글쎄요, 좀 안 나오셨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예, 그냥 나오는 게 맞지 않죠. 그렇죠? 뭐 안 나왔으면 좋겠고.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그날 그거 채널 A가 보도를 했는데 트럼프랑 통화했을 때 트럼프 참모들이 한덕수가 대권에 출마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참모한테는 누가 얘기를 해줬을 거예요. 이쪽에 통화하는 거 조율하면서 그럼요. 이쪽에서 얘기를 해줬겠죠. 그러니까 우리 한덕수 총리가 대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셀프 대망론이에요. 사실상 셀프 대망론이고 그림을 그리고 있다. 근데 이렇게 인위적으로 해가지고 뜬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냥 체면 구기지 마시고 그냥 관리나 잘하시라 그 말씀드릴게요. 근데 본인이 안 나오고 싶어도
대행님 봐보세요. 지금 출마 선언도 안 했는데 여론조사 보니까 뭐 2등 나오고 지금 아주 급격하게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나가면 된다니까요. 막 이렇게 꼬시면은 이제 그래 난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사실 오늘 오전에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무위원들과 제게 부여된 마지막 소명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어요. 근데 이 말이 굉장히 애매한 게 뭐 나는 대선에 나가지 않을 거예요 이런 것도 아니고 국무위원들과 마지막 소명. 이 마지막 소명이 뭘까? 이렇게 보면 내용도 대선에 대한 언급도 없고 통산전제만 강조했더라고요. 어떻게 해석하세요? 이게 정치 언어 번역기에 넣어서 네. 보면은 아니 나 출마하고 싶어. 출마할 거야. 좀 이게 정치권에 본인을 출마하도록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라고 봐요. 부족해. 조금 더 해봐. 사람들도 좀 더 모으고 여론도 빨리 쫙쫙 끌어올려봐 한번. 그래야 내가 결심을 하지. 자, 화이팅! 이렇게 그 사람들을 독려하는 그러한 발언이다라고 전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나갈 생각과 판단이 99%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뭐 비슷한 생각이에요. 간보기. 간보기입니다. 지금은 그리고 자기가 이런 거를 잘한다라는 거를 부각시키려는 거죠. 그러니까. 예. 내가 여기에 좀 뭔가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통상 전문가다. 내가 통상 전문가고 주미대사도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도 하고 총리도 2번 하고 그랬으니까 이거 잘할 거야라는 거를 지금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걸 뭐 하는 건데 그래서 안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계속 얘기하는데. 예.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현재까지는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오늘 리얼미터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하나를 좀 볼게요.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9일에서 11일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된 여론조사 따르면 이 차기 대선 주자 적합도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48.8%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10.9%로 2위를 기록했는데 이 기록이 전주 대비 5.4%포인트 하락한 거예요. 처음으로 조사 대상에 포함된 한덕수 총리가 출마 선언 안 했는데 지금 8.6%로 3위에 올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는데 이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죽이는 거예요. 사람 막 유혹 당하는 거지. 아니 출마 선언도 안 했는데 지금 봐봐요. 8.6% 나왔잖아요. 지금 3위에 올랐어요. 이거 출마 선언하면요. 그냥 쫙 구 여권 후보 다 정리 가능합니다. 이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양자 대결. 양자 대결 붙여봤더니 이재명 전 대표랑 가장 격차가 적어요. 그러니까 나가면 된다니까요. 설득할 수 있는 유혹을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참고로 격차는 26.6%포인트로 양자 대결 했을 때는 네. 나타났죠. 네. 가장 적죠. 그래서 다른 후보들과 넣어봤을 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좀 한 일주일 정도 계속 되면은 갑자기 저 출마합니다.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런 수치를 받아보면 혹할 수 있다. 이 다음에 이제 두 자리 숫자 올라가고 이제 격차가 이제 10%대로 줄어들면은 이제 확실히 난가 보다 하면서 결심하는 거죠. 2016년 5월 달에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중앙일보가 조사한 거거든요. 그때 5월 30일자였는데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 반기문 28.4로 1등 했습니다. 문재인 16.2, 안철수 11.9, 박원순 7.2, 김무성 4.2. 딱 대선 1년 전이었어. 그때는 이제 탄핵이 되기 전이니까 이게 대선 1년 전이라고 생각은 못 했겠지만은 이런 류의 여론조사도 굉장히 많아요. 예, 이렇게 막 정치인들이 나와가지고 막 띄우고 이러면은 이게 마치 굉장히 바람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거는 이때 반기문은 게다가 이런 어떤 제약 조건도 별로 없었어요. 예, 하지만 지금 한덕수 같은 경우에는 너무 한계가 뚜렷하다. 고령도 고령인데다가 이 내란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 다 신기루라고 보고요. 다만 이렇게까지 이제 띄우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구나 이게. 그러니까 이게 한덕수 이름이 언급이 되는 거는요. 결국은 언론의 타고 그리고 지지자들 사이에서 이게 보수 진영에서 계속 언급이 되는 누군가가 지금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만들어진 여론조사라고 보는데 글쎄요. 한덕수 총리가 계속 얘기하지만 안 나오셨으면 좋겠다 좀. 예. 근데 이제 뭐
심판이 경기를 뛰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지금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침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연판장 돌리려고 한 데 대해서 이거 해당행위다. 지금 경선의 김을 빼는 것 자체가 너무 해당행위라고 본다. 뭐 이런 얘기 했더라고요. 뭐 홍준표 전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 CBS 인터뷰에서 상식에 반하는 정치 행태다. 대선을 중립적으로 관리하실 분을 출마시킨다는 것 자체가 상식에 반한다라면서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에서 이렇게 일정한 지지세가 확인이 되고 국민의힘의 의원들 대략 뭐 50명, 60명이 한덕수 대망론에 대해서 부추기고 있고 원하고 있으면은 이거는 그냥 이분들이 말도 안 돼! 나오지 마! 이렇게 해서 정리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선 후보가 되고 그 다음에 뭐 안 되더라도 국민의힘의 주도권들은 한덕수를 밀었던 사람들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그런 차원에서 그 사람들이 대선보다는 대선 이후에 있을 전당대회 때 당권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욕심에 의해서 한덕수를 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죠. 처음에는 김문수 밀었다가 보니까 좀 지지율이 안 오르고 좀 하락 추세네. 그럼 대체제 누구지?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림력이 세가지고 대선 후보가 되고 대선에서도 안 되더라도 또 당대표 선거 나올 수가 있네. 불편하고 힘드네. 한덕수는 이번에 나와가지고 안 되면은 정계 은퇴 로펌 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주도권은 우리가 행사할 수 있어. 이런 전략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그룹들이 이 한덕수 대망론을 띄우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해당행위 맞죠, 이거는. 예전에 이제 노무현 정몽준 그 후단협 후보 단일화 협의회에서 계속 정몽준 띄워가지고 이제 노무현이 안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노무현 후보의 결단으로 이제 단일화를 하긴 했지만은 이건 해당행위나 마찬가지 진짜로. 이게 정상적인 당이 아닙니다. 지금 아무리 급하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게 게다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몽준 후보는 어쨌든 그때 2002년 월드컵이라는 거를 계기로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조금 인기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한덕수는 진짜 이거 억지로 만든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가면은 앞으로 보수 정당은 진짜로 자기 자체 후보 못 낼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안 내는 게 좀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결국은 이제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단일화 또 얘기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글쎄요, 이게 계속 일부의 농간에 그러니까 윤석열을 밀어가지고 윤석열을 앞세워가지고 바지사장 하려고 해. 뭐 바지사장이든 뭐든 거기서 권력을 잡으려고 했던 행태하고 거의 똑같은 행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 예. 근데 유승민 전 의원이 이제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대선 불출마가 아니라 당경선 불출마라고 했는데 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대선에 출마할 수도 있어 라고 본인의 생각과 판단을 이런 식으로 좀 얘기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치 인생 마지막 도전이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아직 상대적으로 뭐 젊으시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번 대선에 좀 무소속이라도 출마할 생각을 현재로서는 갖고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고 이번에 확인된 거 뭐냐면은 당내에서 권력을 갖고 있는 지도부나 윤핵관들이나 의원들이 유승민 전 대표에 대한 비토가 상당히 심하고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당원이나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반감이 심하다는 것이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보수파 진영에서 유승민 전 대표가 정치하기가 쉬워 보이지 않는다. 그런 좀 생각이 들고 그 안에서 보수 재건을 위해서 본인의 할 역할을 할 기회조차 잡지 못할 수 있겠구나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좀 국민의힘이라는 울타리를 넘어서서 도전을 한번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열어놓은 건데 이제 사실 유승민 전 의원도 57년생이세요. 그러니까 68세 정도 된 거죠. 나이가 적지 않은데 지금 한덕수 40 상대적으로 적다. 홍준표 53년생에 비하면은 젊어 보이는 거야 이제. 윤석열보다 사실 나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이. 근데 사실 여론조사를 보면은 잘 나와요. 근데 지지층한테만 안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단일화 얘기가 나올 때 어느 정도 만약에 무소속으로 나와서 지지율이 나오면은 본인이 한번 여기서 붙어가지고 범보수 통합 후보를 꿈꾸는 건 아닌지 저는 그 생각을 하는데 글쎄요.
그냥 안 나오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개인적으로는. 그럼 그냥, 뭐예요, 그럼? 정치 이대로 그냥 끝내요? 아니 뭐 다른 역할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지지층한테 결국 이렇게 본인이 어떤 지지를 못 받았으면은 이제는 정리할 때가 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그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실은 뭐 당초에 뭐 20잠룡까지 나올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다가 국민의힘 경선 구도가 완전 재편되는 분위기예요. 사실 1차 경선에서 4명까지 이제 추리잖아요. 지금 뭐 김문수, 나경원 의원은 연대 행보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근데 오세훈,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 지금 불출마 선언했고. 이렇게 되면 찬탄파, 반탄파 얘기가 나왔을 때 한동훈 전 대표에게 약간 유리하게 되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유승민, 오세훈 시장을 지지하는 표심이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하더라도 탄핵에 반대한 사람한테는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냥 관심을 끊거나 하면 그래도 한동훈 한번 찍어볼까 그런 생각을 가질 것 같거든요. 상대적인 혜택은 한동훈 전 대표가 받아서 최종 결선 2인 중에 한 명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상당히 좀 높아지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인데 그러면 이 시나리오의 설계자가 한동훈 대표가 되는 거를 좀 밀어내기 위해서 한덕수 총리를 띄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수 있는 건가요?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지금 분위기를 보니까 홍준표 전 시장 쪽에 윤핵관들 예를 들면 이철규, 윤한홍 이런 분들도 돕고 있고 국민의힘 조직을 아주 크게 관리도 하고 영향력 있는 이영수 전 뭐 회장 같은 사람도 홍준표 시장 지금 선거운동 하고 있거든요. 의원들도 한 30-40명 정도 모아놨다고 하고 야 이렇게 되면 홍준표 가는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쪽에서 그러면 홍준표가 국민의 후보가 되더라도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을 내보내면서 한덕수가 돼서 우리 홍준표 시장을 좀 정계 은퇴 시켜가지고 정치권에서 좀 내쫓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설계를 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오세훈, 유승민이 안 나가더라도 국민의힘 지지층과 당원들은 야 윤석열 억울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거기에 결정적인 공헌을 한 한동훈은 밀지 않을 거다. 그래서 한동훈만큼은 어쨌든 이 룰대로 하면 떨어뜨릴 수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 룰을 만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국민의힘은 대선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망한 집단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중도층의 외연 확장이 그나마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유승민, 오세훈 출마 못하게 룰을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러면서 누가 나가요? 윤상현 나간다고 그러죠. 나경원 나간다고 그래요. 거리에서 탄핵 과정 중에서 전환길과 한 목소리 내고 같이 손잡고 다녔던 사람들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되겠다고 하는 이 비정상적인 상황, 이건 망한 집단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누군가가 전략적으로 설계도를 그리고 있지만 대단히 수준 낮은 설계도, 국민들이 쳐다보지도 않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망해도 이제 곱게 망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추잡하게 망할 것 같아서 추잡하게 망하면은 이게 후유증이 오래 가거든요. 제가 보기엔 깔끔하게 망하는 게 좋은데 좀 오래 갈 것 같아요. 한 10년 걸리지 않을까 저는 봅니다. 네. 지금 저 민주당 대선 경선 같은 경우에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이제 어제 세종시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구도가 이재명 전 대표의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두관 전 의원, 이른바 1강 3약 구도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관심이 없습니다. 솔직히 뭐 경선 룰이 어떻든 누가 출마하든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거의 99% 높기 때문에 뭐 룰이 어떻다, 뭐 누가 이 룰에 반발해가지고 출마 안 한다, 그게 뭔 소용이 있겠어요. 그냥 오로지 관심 있는 것은 과연 80% 득표율이 넘을 수 있을까? 지금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은 민주당 지지층에서 거의 한 80% 이상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넘을까 말까? 그것이 관심이지 솔직히 다른 룰이나 뭐 합동연설회, 뭐 온라인 토론회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지금 민주당 경선 공탁금이 4억 원이에요. 네. 4억 원이나 하는 이유는 굉장히 비싼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이거 4억 원에다가 좀 낮춘다고 했는데 근데 4억 원씩이나 받는 거는 이거를 이제 커다란 이제 대중행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그런데 이거 다 온라인으로 하면은 이거 4억 원씩 받아야 되나요?
너무 비싸다 이거 돈 있는 사람만 이거 출마할 수 있는 거냐 아예 제한을 좀 너무 세게 건 거예요. 제가 보기 이거는 그러면은 돈이라도 깎아줘라. 예, 4억 원이면 1억 원으로 깎아줘라. 이런 식으로 온라인으로 지난번에 4억에다가 1억으로 깎였었는데 이번엔 그냥 4억 다 받는데요. 4억이에요. 이번에 4억이에요. 지금. 그래서 지금 볼멘소리인데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짧은 거를 감안을 하더라도 저는 룰을 계속 바꾸는 거는 안 맞다고 봐. 그거는 민주당 국민의힘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룰을 정해놓고 그 룰에 맞게 사람들이 적응을 해야지 사람 나올 때마다 룰을 바꾸는 거는 이거는 정당이 좀 그 역사성이나 이런 거를 좀 무시하는 거다. 그래서 국민 경선을 할 거면은 계속 해왔잖아요. 그럼 국민 경선에 어떤 식으로든 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예.